자, 이번에는 19년도 2회 물류관리 1급 이론 문제. 자, 문제 1번. ERP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기능형 데이터베이스 채택. 1번이죠. 기능형이 아니라 단계형. 그치? 단계형 데이터베이스 채택이에요. 기능형이 아니라 단계형. 단계형 데이터베이스 채택이고, 그래서 1번 틀렸고,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 파라미터 지정에 의한 프로세스의 정의 이런 게 있고요. 단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표현을 쓰죠. RDBMS.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RDBMS.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문제 2번. 다음 중 BPR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경영환경 변화의 대응 방안 모색,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모색, 기존 업무 방식 보수를 위한 방안 모색. 3번이 틀렸죠. 우리 BPR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니 엔지니어링,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축하는 건데 기존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게 되면은 BPR을 이룰 수가 없고요. 4번 보기. 조직의 복잡성 증대와 효율성 저하에 대한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해서 BPR이 필요하고. 문제 3번. 다음 중 ERP의 발전 과정 가장 적절한 것은 처음에는 MRP1, 그 다음 MRP2, ERP, 확장형 ERP. 그래서 문제 3번 답은 4번이고. 문제 4번. 다음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혁신 전략 기법들이다. 이 중 주로 정보기술을 통해 기업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경영기법인데 매우 신속하고 극단적인 그래서 전면적 핵심 강경 이 기법을 우리가 니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제 5번. ERP 도입을 고려할 때 선택 기준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을 해야 되고 경영진이 학권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고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이 중요하므로 수익성 개선은 고려하지 않는다. 4번이 틀렸죠. ERP 도입의 최대 목표는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요. ERP 도입의 최대 목표는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 그래서 수익성 개선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4번은 틀린 거고. 문제 6번. 수요 예측 및 판매 예측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미래의 잠재적인 수요도 수요 예측에는 포함한다. 우리 수요 예측은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 모두 예측하는 게 수요 예측입니다. 2번. 예측 기간이 짧을수록 실제치와 예측치 사이의 오차는 커진다. 예측 기간이 짧을수록 오차는 적어지고 예측 기간이 길수록 오차는 커지고 그리고 예측 기간과 오차는 비례한다. 예측 기간과 오차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기존의 상품에 대한 예측은 신규 상품에 대한 예측보다 적중률이 높고 수요가 안정적인 기간에 대한 예측은 불안정한 기간에 대한 예측보다 적중률이 높고. 7번. A기업은 최근 개발한 상품의 판매 가격을 단위당 1,000원으로 책정하였다. 상품을 생산하는데 단위당 변동비는 800원, 고정비가 60만 원이 투입되었다면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은 얼마인가?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구하려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매출액이 얼마인지 안 나왔고, 얘를 단위당 판매가로 나눠줘야 돼요. 단위당 판매가는 1,000원입니다. 두 번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연간 고정비가 60만원. 60만원 나누기 한 개 이익률로 나눠줘야 되는데, 한 개 이익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 한 개 이익률은 단위당 판매가 1,000원에서 단위당 변동비 800원을 빼고, 그러면 단위당 한 개 이익이 200원이 되는 거고, 단위당 판매가 1,000원으로 나눠주면 0.2, 20%가 나와요. 여기도 0.2를 한 개 이익률로 나눠주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300만 원이 나오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300만 원을 단위당 판매가 1,000원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3,000개가 나오겠네. 3,000개가. 답이 7번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7번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8번 목표 판매액을 차등을 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지표 중에서 상품별 이익공헌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가 교차 비율이래요. 교차 비율. 목표 판매액을 차등을 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지표 중에서 상품별 이익공헌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는 교차 비율이고, 교차 비율은 여러분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지? 교차 비율은 재고자산 회전율 곱하기 한 개 이익률이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평균 재고액 곱하기 한 개 이익 나누기 매출액. 결국은 매출액과 매출액은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수정하면 한 개 이익은 우리가 평균 재고액으로 나눠서 교차 비율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익공헌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는 교차 비율이고, 문제 9번. 거래처에 대한 과거의 매출액 실적 등 단위 의견을 근거로 중점 고객을 선정하는 방법은 ABC 분석, 그지? 또는 파레토 분석, 같은 얘기죠. 문제 9번은 1번이고, 문제 10번. 거래처의 여신한도의 설정을 위해 경영지표의 측정치를 고려하고자 한다. 재무지표가 있는 경우 해수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매출채권 회전율이고요. 상품 회전율은 유동성, 자기자본 비율은 안전성,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수익성이 되겠죠. 그래서 10번 답은 1번이고. 문제 답은 10번 답은 1번, 문제 11번.
분기의 제품의 단기 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지수평을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과거의 실제 판매량이 보기와 같을 때 9월에 수요 예측량을 계산하면 계산 직접 기입하시오. 지수평을 상수는 0.3. 8월의 예측 판매량은 80개. 그러면 9월에 예측 수요 예측량 계산하는 건데 얘는 이제 평화상수 0.3 곱하기 8월에 실제 판매량 70개 플러스 1 마이너스 평화상수 0.3 곱하기 8월에 예측 판매량 80개 해주면 9월에 예측 판매량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3) 곱하기 70개 하면 21개 메모리 플러스하고 1에서 0.3을 빼면 0.7인데 0.7에 대해서 80개 메모리 플러스하고 메모리 리드 누르면 9월의 예측 판매량은 7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77개고 11번 답은 문제 12번. 문제 12번. Y기업의 제품 판매 단가는 개당 30원, 연간 고정비는 3만원, 개당 변동비가 20원이다. 만일 이 기업이 연간 목표 판매 이익을 6만원으로 계획할 경우 필요한 판매량을 계산해서 예와 같이 직접 기입하시오. 필요한 판매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목표 판매량을 물어보는 건데 목표 판매량은 목표 매출액을 단위당 판매가 30원으로 나누는 거고 목표 매출액은 연간 고정비 3만원 플러스 목표 이익 6만원 한개 이익률로 나누는 겁니다. 한개 이익률은 단위당 판매가 30원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20원 나누기 단위당 판매가 30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한개 이익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네. 그치? 이게 안 나눠지니까. 한개 이익률은 3분의 1. 그러면 9만원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는 거네. 9만원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반대가 되는 거구나. 3분의 1, 한개이익률 3분의 1이니까 이게 반대로 1분의 3으로 곱해줘야 되는 거네. 그래서 여기가 1분의 3으로 곱해주면 목표 매출액 27만원이 나오고 목표 매출액 27만원을
예, 단위당 판매가 30원 나눠주니까 목표 예, 판매량이 예, 9,000개가 되는 거네. 9,000개가. 해설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 나오네. 이렇게. 여기다가 또는이라고 쓰면 또는 예, 우리 목표 판매량은 연간 고정비 3만원 플러스 예, 목표 이익 6만원 나누기 단위당 판매가 30원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20원 예, 이렇게 해서도 예, 구할 수가 있대요. 공식만 써보면 그치? 공식만 써보면 연간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 나누기 단위당 한 개 이익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 더한 금액을 단위당 한 개 이익으로 나눠서 구할 수도 있다. 답은 9,000개고 문제 13번 문제 13번 예, 보기의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채권 한도액을 계산하시오. 매출채권 한도액을 물어보는데요. 매출채권 한도액은 매출액 700만원 곱하기 자금 고정기간율이에요. 자금 고정기간율은 재고 회전기간 20일 플러스 매출채권 회전기간 플러스 어차피 자금 조달기간이 나왔구나. 자금 고정기간율은 자금 조달기간 73일을 365일로 나눠주면 됩니다. 73일을 365일로 나눠주면 0.2가 나오고 자금 고정기간율은 0.2 700만원에다가 0.2를 곱하니까 140만원 140만원이 매채권 한도액 또 여신 한도액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자금 조달 기간은 재고자산 회전기간 플러스 매출채권 회수기간 마이너스 매입채무 지급기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답이 140만원이 되는 거고 문제 14번
보기는 공급망 운영 전략 유형이 효율적 공급망 전략과 대응적 공급망 전략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효율적 공급망 전략의 특성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예측 가능한 안정적 수요를 갖고 이익률이 낮은 제품에 대응하는 게 효율적 공급망 전략이 되겠죠. 혁신적 제품과 같이 수요 예측이 어렵고 이익률 높은 제품을 빠르게 대응하는 게 대응적 공급망 전략이고, 낮은 재고 수준과 비용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은 효율적 공급망 전략이고, 고객 서비스를 비용적인 측면보다 우선하는 대응은 대응적 공급망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효율적 공급망 전략이에요. 답은 1번이고, 그러니까 지금 예측 가능한 안정적 수요를 갖고 이익률이 낮은 제품에 대응한다. 효율적. 혁신적 제품 같이 수요 예측이 어렵고 이익률이 높은 제품 빠르게 대응한다. 대응적. 낮은 재고 수준과 비용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효율적. 고객 서비스의 비용적인 측면보다 우선한 대응이다. 대응적. 그래서 문제 4번, 14번 답은 1번이 답이고. 문제 15번.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 중에서 보기와 같은 특성을 갖는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중앙물류센터는 전체 공급망의 물품을 통합 운영하고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긴 반면 비용은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특히 재고 비용과 고정 투자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상황에 따라 운송 비용도 일부 절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다수, 물류센터는 중앙물류센터 하나. 그래서 여러 생산자, 공급자로부터 중앙물류센터에 들어온 다음에 중앙물류센터에서 한 번에 하나의 소비자한테 가는 거. 이걸 우리가 통합 물류센터 방식이라 하죠. 1번이 답이고요. (16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재고자산이 입고될 때마다 재고자산가액의 새로운 평균을 산정해서 매출원가에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동 평균법. 그치? 16번 답은 4번이고. 다음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운송 경로의 유형으로 오른 것은 여러 공장에서 여러 센터를 거쳐서 고객으로 가는데, 센터가 여러 개니까 복수 거점이 되겠죠. 그치? 센터가 여러 개니까 복수 거점.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문제 18번. 물품을 창고에 보관할 때 보관의 기본 원칙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창고 내의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통로를 중심으로 마주보게 한다. 통로 대면의 원칙. 그치? 1번 통로 대면의 원칙. 그 다음에 창고 보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렉을 이용해서 물품을 높게 쌓는다. 높이 쌓기의 원칙. 입출구 빈도가 높은 화물은 출입과 가까운 장소에 보관하고 낮은 경우에는 먼 장소에 보관한다. 재고 회전율이 낮은 품목은 나중에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한다. 여러분 재고 회전율이 낮은 품목이든 높은 품목이든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출고를 해야 돼. 그치? 그렇지 않으면 더 오랜 재고가 되면서 나중에 판매도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원칙? 선출의 원칙을 적용해야 돼. 그치? 그래서 4번이 틀렸고, 1번이 통로 대면의 원칙. 2번이 높이 쌓기의 원칙.
그다음에 이거는 해전 대응의 원칙. 사 번은 선입선출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잘못 표현한 거지, 그지? 4번이 틀린 거고. 19번. 다음 보기는 재고의 어느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적절한 한글 용어를 기입하시오. 무슨 재고는 조달 기간의 불확실, 생산의 불확실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수요에 해당해 불확실한 경우 등 예상 외의 소비나 재고 부족 상황에 대비해서 보유하는 재고를 우리가 이제 안전재고라고 얘기하죠. 그지? 안전재고. 안전재고는 품절 및 미납 주문을 예방하고 납기 준수와 고객성 향상 위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재고에 대한 내용이고요. 안전재고에 대한 내용이고 20번. 다음 보기에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적절한 운송수단의 유형을 한글로 기입하죠. 무슨 운송은 중장거리 대량 운송에 적합하고 중장거리 대량 운송에 적합하고 중장거리 운송지 운임이 저렴하다. 무슨 운송은 화물 중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슨 운송은 사고 발생률이 낮아 안정적인 운송수단이다. 이게 철도 운송이네. 철도 운송. 철도 운송은 예, 중장거리 대량 운송에 적합하고 중장거리 운송시 운임이 저렴하고 철도 운송 화물 중량 제한을 받지 않고 철도 운송은 사고 발생률이 낮아 안정적인 수단이다. 문제 21번. 구매관리의 개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다음 중 현대적인 시각에서 중시하는 구매관리 기능을 적절한 것은 총원가의 집중은 현대적 시각이죠. 단기간의 성과 중시, 비용관리센터, 요청에 지원하는 업무는 예, 전통적 시각이고 현대적 시각의 이 구매관리 기능은 이 장기간의 이 전략적 구매를 중시하고 비용관리센터 대신에 이익관리센터, 획득비용 중심 대신에 이 총원가에 집중, 요청에 지원하는 업무 대신에 사전 계획적인 업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22번) 보기는 일반적인 구매 절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로에 들어갈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구매 청구가 들어오면 공급자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견적을 내고 내부 검토 및 승인을 거쳐서 계약하고 발주한 다음에 그저 물품이
물품 납입, 검수 및 입고, 구매 결과 내부 통보, 구매 대금 결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23번 구매를 위한 공급자 선정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지명 경쟁 방식은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입찰 참가자로 지명할 수 있고, 수익계약 방식은 구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고, 제한 경쟁 방식은 일반 경쟁 방식과 지명 경쟁 방식이 중간적 성격을 띠고, 일반 경쟁 방식은 구매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가 있다. 구매 계약에 소요된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은 수의 계약이죠, 수의 계약. 여기는 지명 경쟁이라 나오네, 지명 경쟁. 구매 계약에 소요된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은 지명 경쟁. 일반 경쟁은 모두가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구매 계약에 소요된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번 답은 4번이고, 문제 24번. 가격 인상을 대비해서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가격이 낮을 때 장기간의 수요량을 미리 구매해서 재고로 보유하는 구매 방식은 가격 인상을 대비하는 것은 투기 구매죠. 그지? 가격 인상을 대비하는 건 투기 구매. 24번 답은 1번이고요. 25번. 보기와 같이 원가 구성이 주어졌을 때 판매 원가를 계산해서 예와 같이 기입하시오. 판매 원가는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접 재료비 60원, 직접 노무비 50원, 직접 경비 60원. 이렇게 더한 걸 우리가 직접 원가라 얘기합니다. 직접 원가가 170원이고 여기다가 제조 간접비 30원을 더한 걸 우리가 제조 원가라고 얘기하고, 제조 원가 200원에다가 판매 및 관리비 40원 더하면 이걸 우리가 판매 원가라고 합니다. 판매 원가가 240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 25번 답은 240원이고요. 26번 볼게요. 26번. 다음 보기는 구매 대금의 현금 할인을 위한 결제 조건이다. 보기의 조건에서 현금 할인을 받기 위한 대금 지불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계산해서 이와 같이 직접 기입하시오. 거래일은 5월 25일인데 엔드 오브 먼스는 구매 당월 낙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5월 달에 구입한 거는 빼고 6월 달부터 계산하니까 6월 달부터 15일, 그지? 6월 15일까지 우리가 갚으면, 회수하면 3% 할인해 주겠다는 얘기지. 그지? EOM은 구매 당월 낙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일을 계산일로 하는 거. 그래서 26번 답은 6월 15일이고 27번 27번 보기는 갑을상사의 무역거래 내용이다. 각각의 거래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무역거래 기본법과 연결해 오른 것은 태국에서 청바지를 수입하면서 한 개당 15달러로 수입 가격을 신고하였다. 이거는 관세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개당 15달러 수입 가격 신고하는 것은 관세법. 셔츠 하단에 메이드 인 타이완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은 대외 무역법.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타이완은 그 원산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 답이 3번이고. 28번. 자, 무역대금 결제 방식 중 추심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보는 것은 추심 결제 방식은 DP, DA, 그 다음에 TT가 있는 거죠. 그지? 추심은행은 수출자를 대신해서 수출지에서 수입자 거래은행에게 한화원과 선적서류를 발송하는 은행이다. 1번은 틀렸죠. 수출자를 대신해서 수출지에서 수입자 거래은행에게 한화원과 선적서류를 발송하는 은행은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이 아니라 수입자 거래은행이 추심은행이고 1번은 추심의뢰은행에 대한 내용이고 지급인도 조건 방식은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한 이후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2번이 맞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선적서류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받으면 지급인도 조건이고 선적서류와 동시에 한화원이 인수가 되면 그지? 예, 인수 인도 조건이 되는 거지. DA. 그래서 예, 28번 답은 2번이 맞는 거고 은행에 지급하격이 있는 것은 신용장 거래야. 그지? 은행에 지급하격이 있는 것은 신용장 거래고 추심 방식에는 예, 지급 인도 조건인 DP, 인수 인도 조건인 DA. 그지? 방식이 있습니다. 29번. 내국신용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어 간사환급도 받을 수 있고요. 원신용장, 마스터 일시를 근거로 국내 공급자를 수입자로 해서 국내에서 다시 계산하는 신용장이고 내국신용장 개설 의뢰인은 은행의 지급 보증으로 원자재를 국내에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무역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문제 30번. 다음 보기에서 수출 통관 절차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먼저 우리가 수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출 신고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출 신고가 수리 완료가 되면 수출 신고 필증을 교부받겠지. A, B, D, E, C. A, B, D, C.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1번) 다음 보기는 한어음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가로에 들어가 적절한 용어를 한글로 쓰시오. 무슨 한어음은 지급인에게 제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한부 한어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지? 예,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은 무슨 부? 일람부. 그지? 바로 지급되는 것은 일람부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예, 지급되는 것은 기한부. 기한부 한어음은 어음의 지급기일에 따라 일람후 정기출급 한어음, 일부 정기출급 한어음, 확정일 후 정기출급 등으로 구분이 되고요. 32번. 다음 복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지칭하는 가장 적합한 무역 용어를 한글로 기입하시오. 내국신용장 개설 한도가 부족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 대상이 아닌 경우에 발급하는 증서가 구매 확인서, 그지? 구매 확인서. 국내에서 외화획동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내국신용장 취급 규정에 의해서 외국한 은행장이 발급하는 증서를 우리가 구매 확인서 또는 구매 승인서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2번 답은 구매 확인서나 구매 승인서고요. 외화획 등용 구매 확인서, 외화획 등용 원료 구매 확인서 이런 것들도 맞는 걸로 해준대요. 여기까지 해서 19년 2회 물류관리 1급 이론 문제 끝났고